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울렛이나 백화점 매장에서 유명 브랜드 상품을 사두고 판매하는 리셀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방법을 알려주는 영상이나 글을 보면서 저런 놈들 때문에 내가 사고 싶은 상품을 못 산다. 그렇게 욕을 하기도 하고, 그런 방법으로 돈 버는 건 이제 끝물이다. 아니면 재고가 쌓여서 팔지도 못하고 원금 회수도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제로 2년 넘게 진행하면서 겪은 일들에 대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단순한 리셀을 벗어나서 어떻게 사업으로 진행하면 좋을지 알게 되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시청해주시면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요즘 리셀 시장이 과열되면서 재고는 쌓이고 판매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따라하면 돈 벌기 쉽다느니, 누구나 월에 몇천 벌 수 있다느니, 이런 말만 듣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게 희망적인 면만 가지고 있는 사업은 없는데, 안타깝게도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다 보니까 그런 말에 현혹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 재고가 손실로 남게 되었는지 제 경험을 이야기해 볼게요. 우선 여러분, 유명 브랜드 상품들도 시세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출시가나 정가, 소비자가가 있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유명 브랜드 상품들도 정가에만 판매되지는 않습니다. 출시하자마자 할인하는 상품들도 있고요. 아울렛의 시즌이 오래 지난 상품들은 50%에서 70%까지 할인하는 경우도 있어요. 상품의 가격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출시가에 잘 팔리면 가격이 유지되겠죠. 그런데 재고가 부족하고 품절이 나면 크림 같은 거래 플랫폼에서 더 비싸게 거래가 됩니다. 반대로 정가에 안 팔리고 재고가 쌓이면 어떻게 되는지 다들 아시죠? 네, 할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매장에서는 5% 할인을 하고,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30% 할인을 하고, 아울렛에서는 50% 할인을 하기도 하죠. 이처럼 할인을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당연한 시장 원리로 인해서 유명 브랜드 상품들도 시세라는 게 존재하는 거죠. 내가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했다면 마진을 붙여서 판매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마진을 많이 붙여서 판매하고 싶다고 해도 절대 소비자들이 무조건 구매하지 않습니다. 적당한 가격인지 생각해보고 그 가격이 내가 허용하는 범위에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 구매를 한다고요. 시세에 대해 이해하셨다면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싸게 사서 팔면 다 돈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재고가 쌓이고 안 팔리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정가보다 저렴하면 무조건 팔릴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아울렛에 가면 70% 할인하는 상품들도 보셨죠? 이 상품들이 처음부터 70% 할인을 했을까요? 아니겠죠. 5%, 10% 할인을 했는데 안 팔리니까 할인율이 계속 높아졌겠죠. 할인율이 높은 상품에는 저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정가보다 싸니까, 아니면 할인율이 높으니까, 이런 이유로 사입을 해두는 경우가 있어요. 이 가격에 사두면 무조건 남을 것 같은데? 이런 감만 가지고 사입을 하면 그대로 쌓여있는 재고를 보면서 한숨을 쉬는 일이 생기죠. 할인율이 높아도 너무 인기가 없거나 시중에 재고가 너무 많으면 오랫동안 묵혀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할인율만 보고 재고를 사두면 현금이 묶이게 되는 거죠. 팔릴만한 제품을 찾아내는 게 능력이고, 그 능력에 필요한 게 데이터입니다. 재고가 쌓이는 또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 인기 좋고 비싸게 거래되는 상품도 속을 썩일 수 있습니다. 유명 브랜드 상품들 중에서 너무 인기 좋은 상품들이 있죠. 그런 상품들은 프리미엄이 붙어서 정가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상품들도 있는데 본 적 있으시죠? 예를 들어 나이키 운동화 중에 덩크로우 범고래 색상은 2021년 초반에 13만 9천 원에 발매가 됐습니다. 그런데 인기는 많고 재고가 안 풀려서 30만 원 넘게 거래됐었죠. 나이키에서 재고를 정말 찔끔 풀어서 인기도 오래가고 가격도 높게 유지됐었어요. 그때는 정가에도 구하기 어렵고, 구하면 프리미엄 붙여서 판매할 수 있으니 다들 구하려고 난리였습니다.
이런 상품들은 구하기만 하면 돈이 됐지만 구하기가 힘들었어요. 리셀 시장 초기에는 이렇게 구하기 힘들거나 한정판 상품들 위주로 거래가 됐었습니다. 네이버의 크림이나 무신사의 솔드아웃이 이런 한정판을 거래하는 플랫폼에서 시작된 거죠. 이렇게 어렵게 구해서 판매하는 상품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재고를 많이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는 리셀에서 돈 벌 생각이 없으니까 한 개만 사서 신어야지. 하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리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리셀러 입장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와, 나한테 이런 기회가 오다니. 저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두근두근 했을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구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정가로 매입을 하겠죠. 그리고 별 문제 없이 잘 팔면 성공! 계획대로 잘 팔리면 짜릿합니다. 하지만 아닌 경우도 있겠죠. 이 상품의 재고가 계속 풀리면서 희귀한 상품에서 흔한 상품으로 변한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덩크 범고래 이야기를 계속 해볼게요. 2023년 초중반쯤부터 나이키에서 범고래 재고를 계속 풀기 시작했어요. 그 영향으로 인기도 떨어지고 희소성도 없어지니까 프리미엄을 붙여서 거래할 이유도 사라진 거죠. 지금은 정가보다 저렴하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만약 재고가 풀리던 그때를 제가 기회라고 판단했다면 아직도 정가에 사둔 재고가 많이 쌓여 있을 거예요. 나중에 팔려고 묵혀두느라 현금도 많이 묶였겠죠. 하지만 저는 묵혀두지 않고 수요가 많은 곳을 찾아서 판매했을 겁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크림에서 나이키 덩크 범고래가 거래됐던 내역이에요. 모든 사입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많은 고민과 분석을 해도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좀 팔아봤다고 자만하거나 무조건 확신하는 건 위험해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인기 있는 상품을 사서 모아놨다가 비싸게 마진을 붙여서 파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재고 리스크도 있고 되팔이라는 비아냥 소리까지 들으면서 이런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자본주의에서 돈을 버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 중에 한 가지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해서 돈을 버는 행위를 폰팔이, 보험팔이, 강의팔이, 성공팔이, 되팔이 뭐 이렇게 비하하거나 비난하고 싶은 분은 지금 영상을 끄고 나가셔도 좋습니다. 제 이야기를 더 들으시는 건 시간 낭비일 거예요. 상품이나 서비스가 필요한 고객에게 마진을 붙여서 판매하는 행위는 아주 오래전부터 돈을 방법 중에 하나죠. 그 상품이 필요한 소비자의 욕구만큼 가치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상품이 필요한 소비자가 많을수록 더 높은 가치를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벚꽃 축제에 갔을 때 날씨가 너무 좋아요. 봄바람이 날리며 벚꽃 축제를 즐기고 있는데 목이 마르거나 배가 고플 수 있잖아요. 주변에 간식거리나 음료수를 파는 분들 많이 보셨죠? 그분들이 파는 생수 가격이 한 1, 2천 원 정도 해요. 근데 쿠팡에서 생수 시켜보셨나요? 500ml 40병이 9천 원 정도 합니다. 이거 들고 가서 팔면 사기인가요? 판매처랑 정식 계약도 안 했고 쿠팡보다 비싸게 팔았지만 문제가 없습니다. 불법 행위 없이 세금을 제대로 내면 문제 없는 거 아닐까요?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집 근처 분식집에서 신라면 4,500원에 팔더라고요. 메뉴 이름이 그냥 신라면입니다. 온라인에서 40개 한 박스에 3만원 정도 해요. 사실 라면 한 봉지는 1,000원도 안 하는 거죠. 하지만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김밥 한 줄이나 라면 하나 주문할 때 가격에는 재료비, 인건비, 임차료, 마진 그 외에 필요한 비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죠. 분식집에서 직접 면을 만들고 국물 우려내면서 라면 파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시중에 판매되는 신라면 사다가 끓여서 파는 거예요. 유명 브랜드 상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디서 싸게 파는지를 찾아서 그걸 필요로 하는 곳에 올려두고 판매하는 거예요. 이때 싸다는 기준이 상품마다 다른 거죠. 그리고 미리 사두지 않아도 됩니다. 고객이 주문을 하면 그때 구매해서 보내는 것도 가능하죠. 이렇게 위탁 판매나 구매 대행 방식으로 시작하면 리스크가 많이 낮아집니다. 그럼 어떤 상품을 팔면 될까요? 일단 사람들이 많이 찾는 상품이 어떤 건지 알아봐야겠죠. 그건 네이버 데이터랩이나 판다랭크, 아이템 스카우트
이런 사이트에서 조회해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찾는 키워드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과정은 필수입니다. 고객이 많이 찾을수록 내 상품이 팔릴 가능성이 높아지니까요. 이쯤 되면 단골 질문이 나올 때가 됐어요. 마진을 붙이면 가격이 너무 비싼데 어떻게 팔아요? 이런 의문이 당연히 생깁니다. 가격이 중요한 요소가 맞아요. 그런데 모든 소비자가 최저가를 찾아서 구매하지는 않아요. 만약 모든 소비자가 최저가 구매를 한다면 세상에 단 하나의 판매자만이 상품을 팔 수 있겠죠. 그 최저가 상품의 재고가 다 떨어져야 다음 판매자 상품이 팔리는 건가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마다 이용하는 플랫폼이 다르고 검색하는 키워드가 다릅니다. 또 최저가를 찾아서 구매하는 고객이 있기도 하고 그냥 눈에 띄는 상품에 들어가서 구경을 하기도 해요. 거기서 내가 생각한 허용 범위 안에 가격이 들어오면 구매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어떤 고객은 최저가 찾아서 구매하는 걸 쇼핑의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고요. 어떤 고객은 그냥 빠르고 편하게 구매하는 걸 더 선호하기도 하니까요. 예를 들어 쿠팡 로켓 배송으로 간편하게 주문하고 빨리 받고 싶은 고객이 있어요. 그 고객은 상품이 아울렛이나 백화점 어느 매장에 있는지, 또 매장마다 가격은 얼마인지, 내가 필요로 하는 사이즈는 있는지 하나하나 찾아보고 연락해보고 싶지가 않아요. 그걸 우리가 대신해주는 거죠. 그걸 다 해주니까 이 정도 가격이면 적당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고객이 오케이 하고 구매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소비자의 구매 방식을 연구하고 그에 맞는 상품을 노출시켜서 판매를 하면 됩니다. 많이 파세요. 잘 팔고 돈 잘 버는 판매자들도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엇을 파는지가 다를 뿐이에요. 혹시 아울렛에서 할인 중인 상품을 사다가 판매하는 게 부담되나요? 처음부터 상품을 두고 파는 방식은 절대 비추합니다. 그냥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상품들 중에서 잘 팔릴 상품을 찾아서 등록해보세요. 그 상품이 필요한 고객들이 있는 곳에 상품을 등록하고 노출시켜서 판매하면 됩니다. 리셀, 되팔이 이런 단어에 빠지지 마시고 상품과 서비스를 같이 판매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해보세요. 내가 판매하는 상품을 원하는 고객들은 많고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은 적은 곳을 찾아보세요.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같은 오픈마켓, 크림, 폐쇄몰, 오프라인 그 외에도 고객을 만날 수 있는 곳은 다양합니다. 자, 지금 바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브랜드와 상품이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그리고 여러 플랫폼에 검색을 해보세요. 각 플랫폼마다 특징이 다 달라요. 공부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영상 초반에는 리셀러 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고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해 봤고요. 그 다음으로는 고객이 필요로 하는 욕구를 찾아서 상품과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는 리셀을 벗어나서 다양한 관점으로 사업을 바라보세요. 저와 함께 자본주의에서 꼭 살아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프로그램 개발자로 1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했는데요. 마지막에 다녔던 회사는 나름 게임 업계에서 꽤 유명한 큰 회사였어요. 그런데도 회사를 계속 다닌다면 10년 후가 어떨지 머릿속에 안 그려지더라고요. 회사에서 임원급을 할 능력도 없고 나가서 게임 회사를 차릴 능력은 더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투자로 자산은 늘리고 싶었고 부동산 투자에 필요한 시드머니가 필요했죠. 그때부터 누구나 월천을 벌 수 있다는 일들을 찾아서 하나씩 해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온라인으로 4년 정도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봤고 브랜드 유통을 2021년쯤 알게 됐죠. 현재는 유명 브랜드 상품 판매를 메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유명 브랜드 상품을 판매하면서 터득한 노하우와 사업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마인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업로드될 영상들도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고 앞으로의 이야기도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